자, 지수함수의 활용 보실게요. 59페이지고요. 지수함수의 활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 방정식, 두 번째는 지수 부등식인데 모두 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밑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지수 방정식의 원칙은 그거예요. 밑이 같을 때. 밑이 이제 1이 아니고 양수인 상황에서 A의 x1은 A의 x2다 라고 한다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지수 부등식은 어떻게 푸느냐? 밑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에 따라서 부등식의 범위를 체크를 하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너는 밑이 0과 1 사이일 때 A의 x1과 A의 x2가 요런 부등식이다 라고 한다면 너의 해는 지수의 부등식은 반대가 되게끔 읽어주면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증가함수잖아요. 그죠? 요런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할 때 증가함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문자로 나와 있는 개념들을 기억하진 않아도 돼요. 문제 풀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 거니까 그때의 지수의 범위가 뜻하는 것이 뭐고 내가 어떤 지수에 대한 활용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보실게요. 지수 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부분이고 60페이지예요. 2에 x제곱 마이너스 8은 4의 x제곱인 지수 방정식을 푸세요. 자, 포인트는 밑이 같을 때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이 2고 밑이 4였으니까 이럴 때는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밑을 같게 만드는 거에 포인트를 먼저 둡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밑을 같게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밑이 같아졌으니까 나는 요 방정식이, 요 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x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지수와 2x라고 하는 지수가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풀자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되면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입니다. 고로 x는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지수 방정식이냐면 4분의 3의 2x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것과 3분의 4의 4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지수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이기 때문에 지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밑이 같아지는 게 원칙이잖아. 그치? 그래서 밑을 먼저 같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4분의 3의 2x제곱 마이너스 7 그럼 너는 4분의 3으로 만든다는 건 마이너스 1제곱이 데려갈 거고 그것에 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3분의 4의 역수라고 하는 형태는 마이너스 1제곱을 한 것과 동일하니까. 그럼 얘는 요거 부분 잠깐 지워서 다시 한번 4분의 3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한 x 마이너스 4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밑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지수가 같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등식이 성립해야 하니까.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7은 x 마이너스 4가 되면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습니다. 너 또한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이었습니다. 요렇게 지수 방정식을 푼다. 그럼 지금 지수 방정식을 풀 때의 포인트는 뭐냐면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오는 것이다. 요게 포인트예요. 이게 지수 방정식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필수 문제 2번입니다. 별표 하나 칠까요? 필수 문제 2번도 지수 방정식의 활용인데 1번을 보시면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야.
우리 지수 함수에서 했던 내용인데 지수 함수에서 했던 거 가지고서 방정식을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 가지고는요. 우리가 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다라고 하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땡큐야. 근데 우리가 치환하면 변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서 t는 0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변역까지 잡아놓은 다음에 주어진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다시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4x제곱은요. t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 될 거고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들고 가요. 그래서 너는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은 0이 되고 t는 0보다 크다라는 거 계속 들고 갈 때에 t 마이너스 8, t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그럼 이때 t는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어. t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변역을 찾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t는 8이에요 라고 내가 구해놨어요. 근데 t라는 것은요. 내가 문제 풀기 편하려고 치환을 해낸 문자이기 때문에 이 본격적으로 이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x라고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t 자리에 다시 한번 2x제곱을 집어넣게 되고 8이 됐을 때 이것이 진정한 지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 8이라고 하는 것은 밑이 2이고 지수가 3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다라고 두고 주어진 지수 방정식의 해는 x는 3이에요.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3의 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8이었습니다.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3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는 모양이니까 그것을 t로 치환하고 t를 치환하여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변역까지 가지고 가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3의 x제곱이 t였는데 두 번째 항에는 3의 x제곱이 아니라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t분의 1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냥 잡아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t 그리고 마이너스 t분의 9 그것이 8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방정식을 풀 거야. 그럼 분모의 t가 거슬려. 그죠? 그래서 분모의 t가 거슬리니까 t를 양변에 곱해버리면요. t제곱 마이너스 9는 8t가 되고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요. t 마이너스 9 t 플러스 1은 0이니까 t는 9 또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우리가 아까 t라고 하는 변역은 0보다 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무시해도 돼요. 근데 t의 값만 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t 자리에 다시 3의 x제곱을 집어넣고 9라고 고쳐낸 순간 지수 방정식이 되면서 9 또한 3의 제곱으로 맞춰놓고 지수 방정식 풀면 마무리됩니다. x는 2라고 하는 값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는데 앞에 지수 함수에서 했던 부분처럼 그걸 가지고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필수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의 별표 3개. 자, 3번에 대한 지수 방정식은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밑이 미지수인 경우라고 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수 방정식을 풀 때 포인트는 다 밑이 같은 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3번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밑이 같은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짓은 뭐냐면 밑을 같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수를 0이 되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밑을 같게 하는 경우는 밑을 4라고 만드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럼 밑이 4가 되려면 x가 2인 거예요. 그럼 x에 2를 집어넣어보자. 그럼 x에 2를 집어넣으면 4의 1제곱. 4의 1제곱이니까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x는 2일 땐 답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밑이 같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5의 0제곱이랑 8의 0제곱 밑이 다르지만 0제곱이면 얘 다 1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그냥 아싸리 0이 되게 해버리자. 그럼 지수가 x-1이었거든요. x-1을 0이 되게 하는 형태를 찾아보자면 x가 1일 때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x가 1이 돼버리면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 돼버리니까 항상 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x의 값을 x2일 때도 저 등식이 성립하고요. x가 1일 때도 저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주어진 3번에 1번에 해당되는 방정식의 해는 x는 1 또는 2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2번 가보실게요. 2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x-1, x-1의 x제곱 그리고 x-1의 3 플러스 2x제곱 x가 1보다 크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우야, 이번에는 밑은 이미 같은데 밑이 미지수야. 그럼 얘는 지수가 같거나 두 번째는 밑이 1이거나. 아, 근데 밑이 1인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밑이 1이면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인데 여기에 어떤 지수들이 와도 항상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고 x의 값을 찾아도 무방하다. 이 상황은 이렇게 또 문제를 풉니다. 그럼 일단 밑이 1이 되는 경우는 x가 2인 거네요. 그죠? x가 2일 때는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겠죠. 항상. 왜냐면 1분의 몇 제곱, 1분의 몇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1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해서 범위 안에 만족도 하고요. 두 번째 지수가 같게 가보실게요. 그럼 x제곱은 3 플러스 2x 이렇게 가자고요.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되고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x는 1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제끼고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해주면 된다.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밑의 형태가 어떤 값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지수의 형태가 어떤 값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렇게요. 그래서 3번에 2번에 해당되는 방정식의 해는 x는 2 또는 3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 일단 봐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 그치?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고 나는 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식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정식 활용해 마지막 4번 문항 한번 해보실게요. 4번 문항 가보실게요. 4번 문항도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 또한 단계별로 가기만 하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4번에 1번 보실게요. 4번에 1번. 방정식이 있는데 9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7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지우야, 우리 4번에 1번 문항은 요 문항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 식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것입니다.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것입니다. 치환하면 변역이 세트라 그랬어. 무조건 너의 풀이엔 이렇게 한 줄이 적혀 있어야 돼. 그럼 얘로 치환하게 되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27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니까 요 식은 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27은 0이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가냐면 지금 우리 여기로 치환을 했지만 이 주어진 식의 근은 x는 알파고 x는 베타야 라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치환하였을 때의 두 근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빨간색으로 쓸게. 얘의 두 근은 3의 알파, 3의 베타라는 걸 알아야 돼. 왜냐면 x가 알파, 베타였잖아? 나는 얘를 치환했잖아? 그럼 t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은 알파 집어넣었을 때, 베타 집어넣었을 때가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이 3알파, 3베타였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15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27이 될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번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궁금하다 그랬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식이야.
왜냐면 3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로 지수법칙 적용할 수 있고요. 27은 3의 세제곱인 거거든. 맞아요? 그럼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문제에서 물어본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다. 정답은 3이다.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단계별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거야. 이걸 신나서 여기까지 치환을 했다? 그래서 치환해서 주어진 식까지 다 적어요. 개나 소나 다 이건 써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 대한 것을 못 찾아요. 왜냐면 내가 얘를 치환했는데 그 치환했던 방정식의 근 또한 계속 알파 베타라고 봐. 근데 아니라고. 알파 베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알파 베타인 거야. 나는 3의 x제곱을 치환했으니까 3의 x제곱 자리에 알파 들어갔을 때 3의 x제곱 자리에 베타 들어갔을 때 나오는 두 근을 다시 따져야 돼. 알겠지? 보통 아이들이 90% 이 문제를 틀렸다 한 애들 중에 90%는 알파 더하기 베타요? 15예요. 이렇게 써서 틀려요. 근과계수의 관계 여기서 그냥 써버리고 끝낸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걸 치환해서 어떤 근의 형태로 다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4번에 2번 보실게요. 조금 있다가 4번에 2번하고 잠깐 끊었다가 부동식 활용할게. 지수 부동식 4번에 2번 4의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2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a 더하기 7은 0이었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지우야, 너는 일단 일단 2x제곱이 반복되는 방정식이어서 너를 t로 치환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어진 식을 바꿀 겁니다. t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에 t 플러스 a 플러스 7은 0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볼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지우야, 지금 x가 서로 다른 두 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x가 서로 다른 두 값일 때 그때 t의 값은 양수인 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치환된 요 방정식 있죠. 요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냥 실근 아니야. 양의 실근을 갖는다가 포인트야. 왜? t는 0보다 크다라고 변형을 구해놨으니까. 이거를 양을 제끼고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문제 풀잖아? 그럼 틀려. 그 틀린 애들 중에 90%가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근데 일단 나는 치환하였고 치환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었잖아? 그럼 그 방정식 근의 형태가 어떤 것을 띄어야 되는지 그걸 단계로 따져야 된다고. 논리를 따져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판별식 갑니다. 짝수 공식 B' 제곱 마이너스 AC 그것이 이렇게요.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이렇게. 두 번째, 양의 실근이에요. 둘 다 0보다 커요. 세 번째, 둘 다 양의 실근이에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언제 한 거예요? 이렇게 근에 대한 형태를 따지는 건 언제 한 거예요? 수상에서 했어요. 근의 분류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A 범위 구할 수 있고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0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A야 1일 때 얘가 B야 1차항의 개수 얘가 C야 상수항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공통된 범위를 찾아주셔야 된다.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된 범위는 어떻게 한다? 수직선이 나타내서 공통된 범위를 찾는다. 지금 책에는 수직선이 안 나와 있어요.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바로 구할 수 있더라도 수직선을 그려놓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일단 정리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부동식 가보도록 할게요. 지우야, 부동식을 한번 가볼게요. 한번 쭉 나가고 질문을 받는 곳으로 가보자고. 네, 64페이지고요.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자, 5번에 1번 보실게요. 27에 x 플러스 1제곱. 그것이 9분의 1에 x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이거더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중에 부등식에서 감소함수일 때랑 증가함수일 때는 부등호의 모양이 반대로일 거고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일 때는 부등호의 모양이 그대로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아 뭐 하냐면 3학년 1학기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지우야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증가함수일 때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니까 얘는 아예 밑을 3으로 맞춰주자고 증가함수의 형태로 그래서 3의 세제곱이 27이니까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두고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는 3의 3x 플러스 3제곱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밑이 똑같고 밑이 증가함수의 형태는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지수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사이의 대소관계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 왜? 밑이 증가함수였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요. 5x는 5보다 크다가 되면서 주어진 지수 부등식의 해는 1보다 큽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너 뭐야? 뭐 틀렸어? 넘어가서 1. 쏘리. 그래서 x는 5분의 1보다 초과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엔 5번에 2번에 대한 지수 부등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의 1의 x제곱. 4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16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밑을 감소함수의 형태로 한번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얘는 2분의 1의 제곱에 x제곱이고 너는 2분의 1의 4제곱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지수 부등식을 2의 x제곱 2분의 1에 4x제곱 4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된다. 그런데 밑이 0과 1 사이에 감소함수 형태잖아. 그치? 감소함수 형태여서 2x제곱 부등호의 방향 반대로 감소함수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간다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2x제곱이 넘어가서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었더니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x는 마이너스 4와 2로 인수분해 되었을 때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해를 갖게 된다. 뭐 틀렸어? 왜 틀려 자꾸? 마이너스 1? 어디가 마이너스 1이야? 아 여기서 얘도 틀렸어? 쉣. 얘 마이너스 1이야? 쏘리. 그럼 이게 답이네. 아이씨. 얘는 못 틀렸어 나 지금. 2x제곱 4x제곱 4x 마이너스 16 2x제곱 부등호의 방향 반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6 2x제곱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야 돼. 왜냐면 얘만 1로 넘어간 거니까. 그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래서 2가 된다. 미안합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해를 찾을 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필수예제 6번 가보실게요. 6번에 1번 또 마찬가지야. 반복되는 지수꼴이 들어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라는 지수 부등식이고요. 이런 식의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건 상원아 너 가. 너 내일까지 최대한 문제 많이 풀어와. 내일 몇 시? 그럼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t로 치환한 거니까.
이 지수 값은 항상 0보다 초과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수상에서 다뤘던 2차 부등식의 개념을 데리고 와서 t-1, t-2는 0보다 큰 거고, 이렇게 생긴 부등호의 모양은 작은 것보다 더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작고 큰 것보다 더 큰 가액값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t는 작은 거인 1보다 더 작고 t는 큰 거인 2보다 더 크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카메라 가리지 말고 빨리 가. 그래서 t는 1보다 작은 거랑 t는 2보다 크다라고만 답을 쓰면 안 돼. 왜냐면 t는 문자를 치환한 거잖아, 우리가. 그럼 다시 t자리에 여기를 데려와야 돼. 다시 말해서 2x가 1보다 작다랑 2x제곱이 2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돼. 지우야. 그러면 여기서 1이라고 하는 애는 2의 0제곱이고 여기서 2라고 하는 애는 2의 1제곱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밑이 증가함수인 거 아니야? 그럼 밑이 증가함수인 거는 부동호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뭘 놓쳤냐면 제한된 범위 t를 줬어요. 맞아요? 그럼 얘를 선생님 이거 두 개 다 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t가 1보다 작으면 t가 음수인 것도 포함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t가 0보다 크다라는 걸로 막아줘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뭐 이거는 없다고 했을 때 있다고 했을 때 이 답에 지장을 받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풀이 과정에 이런 게 없다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x는 0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다. 근데 이게 만약 서술형이었어, 지우야. 근데 만약 이 부분을, 이 포인트를 놓쳤어. 그럼 감점이야. 알겠지? 감점이 되니까 이 포인트까지는 신경 써서 끝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6번에 2번 가보실게요. 9분의 1의 x제곱 루트 3분의 1의 2x제곱 마이너스 6의 0 이하 다음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반복되는 형태가 들어있기 때문에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여서 문제를 풀자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t제곱이 올 거고 t제곱이 똑같이 올 거고요. 이게 여기가 조금 헷갈릴 거야. 요거 잠깐 여기다 데려올게. 요거는 3분의 1에 2분의 1제곱에 2x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 왜 2분의 1제곱이야? 루트 3분의 1이었던 거야. 루트 3분의 1이었으니까 루트 추가되는 건 2분의 1제곱 유리수로 지수가 확장되는 형태였었기 때문에 없어질 거 없어지고 너의 형태는 3분의 1의 x제곱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3분의 1의 x제곱은 내가 t라고 바꿔놨으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0 이하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2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사이값이야, 사이값. 얘는 마이너스 2, t 3인데 이게 답이 아니야. 왜냐면 이거 해놨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두시면 안 되고 결론은 0보다 크다라는 형태로 가셔야 된다. 그럼 이게 답이야? 아니지. 3분의 1의 t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는 항상 성립이야. 그러면 나는 얘만 따지면 되지. 그럼 주야 3을 어떻게 갈 거냐면 3을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갈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밑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야. 그럼 감소함수일 때는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x로 바뀌어야겠죠? 반대로 바뀐다 그랬어요. 따라서 x라고 하는 부등식의 해는 그대로 가는 건 밑이 1보다 클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건 밑이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일 때. 알겠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더라. 넘어가시오.
필수예제 7번에 별표 하나 칠게요. 야, 이거까지 숙제 아니었어? 그럼 여기까지 풀어봐. 52까지. 어떤 부분? 마이너스 3 곱하기 3x는 마이너스 9x. 2x 더하기 2x 곱하기 2x는 4x. 그럼 마이너스 5x가 돼야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6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야지. 이해됐어? 아니 너 일단 이 전개식부터 쓰고서 생각을 해봐. 너 지금 전개도 안 하고서 질문을 왜 해 지금? 그건 지금 다 항식의 전개식인데. 필수예제 7번 별표. 내가 별표칠을 했나? 7번 보실게요. x에 2x 플러스 5제곱 x에 3x 마이너스 2제곱 있잖아. 이렇게 될 때에는 지우야, 아까 방정식에서도 밑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뭐 밑을 갖게 할 때, 혹은 밑이 1일 때, 아니면 지수가 0일 때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밑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부동식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첫 번째, 밑이 감소함수였던 건지, 두 번째, 밑이 1일 때, 왜냐면 1이 기준이니까, 세 번째는 밑이 증가함수였는지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럼 밑이 감소함수였을 때라는 형태는 x가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 부등식을 풀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라고 배웠잖아. 그지? 부동호의 모양이 원래 이쪽이었는데 감소함수의 형태니까 부동호의 모양이 반대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래서 2x가 1로 넘어가서 x, 너가 1로 넘어가서 7 이렇게 된다. 그럼 봐봐. 나는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답이 7보다 크다가 나와버렸어. 그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왜냐면 0과 1 사이에만 답을 찾고 싶었는데 x가 7보다 크다가 나와버렸어요. x가 7보다 큰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이때는 해가 없는 거야. 아, 그럼 쟤는 감소함수의 형태는 아니었구나. 그럼 밑이 1일 때라고 하는 형태는 뭐냐? x가 1일 때인 거야. 그럼 x가 1일 때 주어진 부등식은 1의 7제곱 그리고 1의 1제곱이다. 그럼 1의 7제곱은 어차피 1이고 1의 1제곱도 어차피 1이잖아. 그럼 1이 1보다 크다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1이 어떻게 1보다 커요? 1은 1인 거죠. 그래서 너는 이때도 해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 경우 가볼까요? 밑이 1보다 크다라고 갈 때.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 안에서 문제를 풀 건데,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은 지수는 부동호의 모양이 바뀌지 않게 푸시면 됩니다. 왜?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는 부동호의 모양이 안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2x가 1로 넘어가면서 x, 마이너스 2가 1로 넘어가면서 7, x는 7보다 작다야. 그럼 봐봐. x가 1보다 크고 x가 7보다 작아야 돼 라고 얘기했으니 그때 해당되는 해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크고 7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저 부등식을 항상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수 방정식에서는 밑을 갖게 할 때, 지수가 0이 될 때, 혹은 밑이 1일 때 이렇게 놓고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를 풀었었잖아. 자, 지수 부등식에서는 밑이 감소함수일 때, 밑이 1이었을 때,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일 때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분류해서 적용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필수예제 8번에 별표 3개. 반드시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적어놔주세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린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부터가 지금 합차 공식이 안 외워져 있다니. 그럼 외웠는데 뭐가 고민이야? 너 지금 외웠으면 얘가 9분의 1 a제곱 16분의 9 b제곱 이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고민이야? 4분의 2 a제곱 빼기 25분의 1 b제곱. 맞아? 8번을 보시게. 오늘 9번까지 딱 나가면 지우야, 지수는 끝이야. 그럼 다음 주에 여행 갔다 와서 로그 함수 또 이렇게 가면 1월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2월에 이제 삼각함수 이렇게 해서 가볼게. 알겠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k는 0 이상입니다.
모든 실수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일단 얘도 반복되는 지수꼴이 들어있기 때문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고 t는 양수이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해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는 항상 양수이다. 그지? 그럼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k는 0 이상이다. t는 항상 양수예요. 그러면 t가 양수인 상황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선생님 모든 실수 x라면서요? 이제 x는 없어졌어요. 왜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가 양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t가 양수일 때 주어진 부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이제. 바뀐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렇게 가보자고. 너를 y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k라고 두자고.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가 얘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그래프 아닐까요? 여기가 4인 거죠. t가 4. 이거 뭐야? t가 4. t가 4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y예요. 맞죠? 얘가 y거든요. 여기가 t인 거예요, t. 그러면 t가 양수인 부분은 여기가 양수인 부분 아니야. t가 양수인 부분. 근데 이 부분이 항상 어때야 돼?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지금 얘가 만약에 음수 쪽으로 내려왔어. 그러면 항상 양수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음수 쪽에 그래프가 그려졌으니까. 그럼 결론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k라고 하는 내 눈에 보이는 요 최소값이 항상 0 이상이면 된다 이 말인 거야. 왜 0 이상이야? 0과 같아도 상관없다니까? 너가 만약 여기 닿았어. 여기 닿아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 그래도 t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항상 그래프가 양수다, 0 이상이다 이렇게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주어진 k의 범위는 16 이상이기만 하다면 t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항상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고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참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이거를 문자를 치환했을 때 그게 t에 대한 형태로 안 바뀌면 이거는 치환한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문자의 형태로 다시 한번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계속 모든 실수 x에 꽂혀가지고 내가 t로 치환했는데 계속 x에 대한 것만 들고 다닌다? 그럼 문제 못 풀어요. 알겠죠? 양수인 부분에서 이게 성립하면 좋겠다. 음수인 부분은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필수예제 9번에 활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활용. 처음 가격이 128만 원인 어느 제품에 가격이 매년 25%씩 하락합니다. 이 제품의 가격이 54만 원이 된대요. 그럼 매년 25%씩 하락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 문제는 1년 후라고 하면 128만 원에서 25%?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 25%가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맞아요? 그럼 2년 후에는 원래 1년 후의 금액에서 또 25%씩 하락을 할 거네. 오케이? 이 금액으로 떨어진 거잖아. 이 금액으로 떨어졌으니까 2년 후에는 그 금액에 25% 하락. 3년 후에는 또 그 금액에 25% 하락.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X년 후에는 128만 원에서 매년 25%씩 하락했다라는 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 왜냐면 이거 지금 2년 후 때 2개 곱했잖아? 그럼 3년 후 때는 3개 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X년 후에는 X번 곱할 거야. 그래서 X년 후에 금액을 확인했는데 이 제품의 가격이 54만 원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X년 후에 하락된 이 금액이 54만 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씩 세우는 거예요. 54만 원. 그러면 지금 만 원 지운다잉?
그럼 128 곱하기 0.75의 x제곱은 54더라. 0.75가 100분의 75거든요? 그럼 4분의 3이죠. 그럼 128 곱하기 4분의 3의 x제곱은 54야. 우리 요렇게 바꿀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해. 왜냐면 0.75 불편하잖아. 그러면 4분의 3의 x제곱은 128에 54거든? 이게 약분된다? 6, 9, 54, 6, 22, 안 되네. 안 되네. 2, 몇 분의 몇? 64분의 27? 땡큐. 64분의 27. 그럼 지우야, 얘가 지금 4분의 3의 x제곱, 이제 지수 방정식 푸는 거야. 4분의 3의 세제곱으로. 그럼 x 얼마야? 이게 4분의 3, 4분의 3, 밑 똑같잖아. 그럼 지수만 같다고 보면 되지. 그럼 얼마요? 3이죠. 그럼 문제에서 x는 3이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고 몇 년 후, 그렇지. 몇 년 후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3년 후에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지수 함수가 끝이 났고요. 진도를 일단 여기까지 나갈게요. 끝. 지수야, 지우야, 너 좀 쉬어. 한 번도 안 쉬었어.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자.